그러면 먼저 경제도시국 도로시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기 도로시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중기입니다. 도로시설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중점사업, 특색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북부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우리시 북부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통과 구간에 대하여 지하차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지난 12월에 한국도로공사와 수탁협약 체결하고 수탁공사비 46억 원을 올 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지하차도의 공사 준공 예정은 내년도 하반기입니다. 다음 6페이지의 멀티 스마트 가로등 설치 사업은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기기와 CCTV 등을 부착하여 멀티 기능을 갖추는 가로등 구축 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으로 약 5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스마트 보안 등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된 내용은 보안 등 전멸기를 양방향 무선 원격 제어 전멸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고장 신고 민원이 줄고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가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로 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사업장은 공사 추진이 13건, 보상 8건, 설계 추진이 7건 등 총 29건이며 올 연말까지 9개소 공사에 대하여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47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공사 추진이 11건, 보상 추진 9건, 설계 추진이 27건이며 금년도 말까지 11개소에 대하여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로관리 유지보수입니다. 차선 제도색, 보도블록 정비, 도로변 잡목 제거 등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법정도로 구간 중 노후된 포장면을 재포장 공사하여 운전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확보 예산 41억 5,900만 원으로 19개소의 22.7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보도 설치 및 정비 공사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확보 예산 44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20개소의 14km 구간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야간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가로등 확충과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겠으며 250등을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의 도로개설사업 관리카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도로시설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예, 이원영 부의장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려보려고 그럽니다. 뭐냐면 사실 이 시골 마을길 같은 경우 이
조금씩 이 사유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동의 없이 포장했다가 좀 요새는 거의 이제 동의를 받고 이렇게 이제 포장, 아스콘 재포장, 더씌우기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 마을 민원인데 이 개인들이 이렇게 도로로 해서 이렇게 시에다 기부 체납하면 받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주민들만 대여섯 분 이렇게 연명으로 돼 있는데 좀 아스콘 더씌우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사유지라 힘들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따지기로는 마을길도 이 개인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그러면 마을에 일원으로 한 10년 시작씩 다 사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냥 항상 나중에라도 그 논리라면은 본인들 개인 경비로 아스콘 더씌우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그건 이제 자기들이 다 이 사람 저 사람 되게끔 이제 도로로 다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부채라도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사실상은 이제 공로로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소유권만 가지고 연명으로 개인돼 있다라서 이렇게 포장을 안 해주면 그분들도 마을의 일원이고 말 그대로 한 10여 년씩 사신 분인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협의는 보고 있는데 좀 탄력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누가 봐도 그냥 길로 쓰는 거고 개인들이 다 연명으로 돼 있고 그런데 그거를 꼭 개인들 사유지라고 그 등기상매 그거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보셔서 그분들도 뭐 그 마을의 주민, 뭐 면민으로서 어떤 그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받게끔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그거는 이제 수건 사업은 대부분 이제 마을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좀 유감스럽게 이제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고 건설관리과 좀 부서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아스콘 더씌우기는요? 마을 소규모 포장이나 재포장 네. 이런 부분은 주민수거하는 사업으로서 이제 건설관리과에서 속아내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법정도로급에서 2차선 쉽게 이해하기 쉽게 2차선 도로. 아니 아무튼 업무 같이 이제 비슷하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 개인적으로 느끼시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과에서 지금 해줄 건 아닌데 과장님 느끼시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사유지 부분은 이제 보상을 선행을 안 하고 동의를 이제 받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도 그분들이 뭐 동의만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로 문제 없을 거로 보거든요. 무슨 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제가 민원을 받고서 이제 좀 이제 해다가 이제 해결이 됐는데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과장님 과하고 맞는지 겹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존에 국유지 도로가 있고 근데 이제 편의상 남이 이제 사유지를 이제 길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던 거예요. 근데 외진이 사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측량해서 자기 땅을 다 찾은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앞에 국유지가 있으니까 이 길로 다녀라. 예? 그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왜냐면 자기 땅이 아니면은 뭐 맹지가 되거나 이용을 못하면은 그러진 않겠지만 앞에 국유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포장을 해줘라. 예? 그랬더니 이제 뭐 거기에 그 땅에 연결되는 분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특혜다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특혜냐? 예? 없는 길을 사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잡아주는 건데 국유지 원래 도로로 돼 있는 걸 지목이 도로인데 그래가지고 뭐 지금 잘 되긴 했는데 좀 뭐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특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아니 그건 특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길이라는 거 있으면 연결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뭐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마을에 시골 마을은 그렇지 않습니까? 외진 끝에는 맷집 사실은 사용 안 해도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 좀 그런 걸 좀 탄력적으로 폭넓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도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소위 뭐 얻어먹고 해주는 거 아니고 무슨 받아먹고 해주는 거 아닌데 도로에서 길에서 있는 길 찾아서 주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예? 거기에 세 사람이 쓰던 네 사람이 쓰던 그게 뭔 문제냐?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 쓰는 길이 사실 많거든요. 농로 같은 경우는 외진데도 논 그 집밖에 더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뭐 빡빡한 것도 아니니까 조금 그런 건 좀 폭넓게
좀 시민들이 편리 볼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박상순 의원님. 예, 일단 페이지 6쪽이고요. 멀티 스마트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지금 이거 정확히 어떤 기능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멀티 기능이라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전기차가 수요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 전기 충전 시설을 노상에서 가로등에서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서라도 충전을 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기능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CCTV 그러니까 이제 도난 우려나 이제 차량의 파손 우려 이런 거를 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CCTV 기능을 또 기기를 또 부착을 하는 기능을 갖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 전기 충전 시설을 더 확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지금 기능이 추가가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전기 이제 여건에 따라 또 현장 여건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전기 주변에 CCTV가 있으면은 CCTV 기능을 삭제를 하고요. 전기 충전 기능은 다 가는데 그 주변 도로변에 CCTV 있으면 CCTV가 중복이 되니까 CCTV를 빼고 전기 충전 기능만 이제 설치하고 뭐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스마트 가로등 하면은 기능은 여튼 그 수요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다른 데는 뭐 미세먼지 측정부터 해서 뭐 그런 기능도 이렇게 더 추가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크게 충전기기는 좀 틀림없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CTV, 와이파이 기능까지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70개소에 대한 사업량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70개소로 해가지고 지난 연도에 5억, 올 본 예산은 5억 해서 이제 70개소를 예상을 했는데요. 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56개소 정도 설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량은 우리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한 14등 정도는 좀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치 선정의 기준이 뭐냐고요? 아, 위치 선정이요? 위치 선정은 그 도로변 노상에 주로 설치를 할 건데 이제 공동주택지가 있는 이제 노상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노상 주차장 이런 부분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여튼 뭐 스마트 시티 해갖고 지자체마다 이제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을 가진 이런 그 시설물의 설치를 많이들 좀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시민의 뭐 안전이나 편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제 필요한 기반 시설일 수는 있죠. 다만 지금 이제 가로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또 안성시 그동안 그 행정에 또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기존 가로등 뭐 전부 이제 LED로 전면 또 교체했다가 이제 일부 이제 계속 또 LED 가로등대로 또 추가 설치하고 뭐 교체하고 뭐 하면서 이제 또 거기에 이제 복합 기능을 가진 이제 멀티 쪽으로 지금 이제 또 설치 사업이 이제 추진되는 거여서 그 사실은 스마트 가로등 사업이 타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시민들한테 조금 그 체감 있게 다가오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이렇게 모니터링 내용이나 이런 것들 좀 타 지자체 사례를 좀 충분히 듣고 계신가요? 서울 쪽에서 좀 했어요. 네네. 서울 쪽에서 좀 노상에다가 가로등 기능을 포함한 충전기기를 설치한 사업을 좀 했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제 그 특색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이제 예산을 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제 전기차가 수요가 이제 많이 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우리 이제 노상에서도 좀 충전을 좀 빨리 하고 좀 충전 시설을 구애받지 않는 시설을 좀 확보하고자 해서 접근을 한 겁니다. 네. 이것도 지금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지금 각 부서 단위별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의 정책 사업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첨가적으로 안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밑그림이 이렇게 잘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불쑥불쑥 단발마저로 이렇게 막 사업들이 튀어나오니까 이 사업에 사실 이 사업이 계속 여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 필요한 수요 부분에 적극하게 지금 결합되어지는 정책일까?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지금 일단 추진되어진다고 하니까 특히 그 산단 쪽 뭐 그런 부분에 또 조금 그 설치 부분이 지금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거 전부 다 그 설계는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유치 선정은 구체적으로? 지금 시가지하고요.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주요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거는 시가지하고 그 읍면동 소재지 중에 네. 좀 소재지가 좀 넓게 분포한 소재지. 그러니까 이제 공도나 죽산 뭐 이 정도로 해서 일단은 56개소가 많은 개수는 아니거든요. 네. 일단은 그 시가지가 좀 형성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대상지를 조사했습니다. 일단 사업 대상지 선정된 내역이 있으면요. 예. 예,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뭐 시도 농어촌도로 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제가 얼추 중기에 반영된 것만 이렇게 쭉 보니까 뭐 거의 한 7천억 정도 이렇게 여튼 필요 예산으로 지금 산출이 된 상황인데 일단 단계별로 좀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좀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도로를 신설을 하면서 항상 그 인도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로 신설을 하면서 인도가 같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 그 보행 그 지역의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그 지역에 네. 이제 농촌 지역도 이제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 지역이 개설이 네. 많이 되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보행 인구가 이제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제 도로 난다고 해서 다 보도를 놓고 하게 되면 이제 용지폭만큼은 그만큼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농경지를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는 좀 설치하는 건 안 맞는다고 보고 이제 보도가 꼭 필요한 데는 당연히 보도 계획을 하고 가는 거고요. 글쎄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또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농어촌 도로라 하더라도 거기 2명이 이용하든 3명이 이용하든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도로를 신설할 것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인도의 계속성 확보가 돼야 되는 게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농촌 지역의 대부분의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인도의 부재로 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물론 이제 도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내다보면서 이런 그 도로시설 기반시설 같은 것은 확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뭐 마을이 일정 정도 여튼 뭐 규모화되고 뭐 혹여 그런 이제 또 조건 변화가 또 이루어지면 또 추가적으로 뭐 도로 넓히고 인도 확보가 하는 사업 또 진행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냐 뭐 그런 면에서 따지자고 한다면 뭐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저는 특히 생활 SOC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자체는 특히 도로 부분은 보행권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판단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당장의 현황에 맞춰갖고 여튼 수익성 이런 것만 고려하지 마시고 좀 앞을 내다보는 좀 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네.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도로 계획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제가 답변 드렸던 농촌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꼭 보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농촌 지역 농기계가 통행이 네. 많잖아요. 그래서 차선 외에 좀 농기계 통행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폭을 좀 확보를 해서 네, 그 구간을 이제 농기계와 보행자가 네, 농기계가 다닐 때는 농기가 이용을 하는 거고 네, 그 보행자가 필요할 때는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네, 그 노견 쪽에 좀 폭원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늘 검토만 하신다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좀 실제 좀 반영을 해주세요. 이제 4년 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검토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의미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히 여쭤보겠는데 우리 5차 국지도 건설 계획에서 우리 38국도 우회도로 건설 사업 일단 불발이 됐잖아요. 네, 이거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게 지금 공도 쪽의 통행량이 지금 상당하거든요. 하루 한 7만 대 이상 육박을 하는데 기재부에서 왜 그거를 누락을 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봤는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해서 6차 계획이라도 빨리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 사업 자체는 정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여튼 요구되어진 사업인데 여튼 이번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집행부가 좀 말씀들이 있으셔서 여튼 반영이 될 거라는 뭐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또 불발이 되어져서 실제 지금 불발이 된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내부적으로 충분히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른 좀 대응책 마련을 통해서 6차에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셔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천입니다. 부서가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인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한 10년 전부터 이제 계획을 세워놓잖아요. 근데 이제 제적에 보면은 모산하고 소용간이 그런 문제로 좀 실라인가 좀 있었는데 그게 10년 전에 해놔서 없다가 이제 차후에 다시 제기를 해서 내가 인도로 다시 설계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까? 기억하시기? 저 보도 추가 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산 소용간 도로. 네. 그때 인도가 없어서 많은 아마 건의사항을 넣어서 제가 설계 변경을 해서 인도를 추가를 한 것 같다고 들었거든요. 한쪽이라도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혹시? 그거는 제가 다음에 답변 드리는 저희 팀장님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담당 괜찮습니다. 팀장님이 그러세요? 저도 그걸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인도가 없으니까 23번 국지도를 보면 알아요. 지금 23번 국지도 같은 경우는 옛날 농촌도로를 썼던 도로인데 지금 도로 확장도 안 되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도로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인도를 요구를 하는데 그걸 하느니 차라리 도로 확장을 하는 게 낫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양쪽을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한쪽이라도 통행이라도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설계를 할 때는 도시계획도로나 지금 새로 되는
그 확장도로에서는 인도는 만들어 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뭐 자전거나 요즘에 할머니들이 이제 유모차를 많이 끌고 다니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일을 하시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당황 사고간 도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21페이지거든요. 지금 공사가 그때보다는 활발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올 상반기에 끝날 겁니다. 거기는 상반기 끝나는 예,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차선이 아마 준비가 바로 되실 것 같은데 네. 1차선에서는 좀 지나는 문제가 좀 설계 변경을 좀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2차 구간을 하실 때 이번처럼 문제가 발생돼서 좀 그 지연이 되거나 좀 민원이 적게 생기게끔 일에 대한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내건지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이렇게 공사가 좀 지난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가 좀 보상이 좀 지연됐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올 이제 수용 재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여기도 나옵니다. 그 계획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이것도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왜 진행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좀 잘 협의를 보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도를 걷게 되면 인도가 살짝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물받임 때문에. 근데 요즘 보도블록이 일반 블록이 아니라 이제 대리석 같은 보도기 때문에 그게 음지에는 얼어버리면 미끄러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받이로 내려가면 좋기는 한데 이게 얼어버리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해서 이게 요즘에 보면은 뭐 신소재를 써서 이렇게 에폭시가 아니라 뭐더라? 그 재료를 써서 넘어졌을 때 좀 충격을 덜 받는 그런 보도블록도 있는 걸로 좀 알아요. 근데 만약에 그 보도블록을 교체를 할 때나 그런 데는 요즘에는 이제 노인 보험 구간도 많이 생기고 어르신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상해를 입지 않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앞으로의 좀 좋은 그런 방향인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기태 의원님. 네, 황긴택 의원입니다. 뭐 내용은 거의 전반적으로 비슷한 거고요. 이제 안성시가 좀 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제가 감염돼 가지고 일주일간 집에 있으면 생각했는데 좀 보니까 자가 진단 테스트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안성시도 좀 뭔가 안성시 자체를 정말 진단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뭐 일반 농어촌들 등등 포함해서 자 안성시가 지금 제5차 국도 및 국지도 건설 계획에 380도 우회도로가 지금 빠졌어요. 그럼 실제 우리가 진단해봤을 때 이 가능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우리가 그 국도 건설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면 왜 안 된 것인지 정확히 진단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저도 뭐 그 공약사업에 집어넣었지만 다 38국도 우회도로는 뭐 시장, 도의원, 뭐 기치원 전부 다 공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안책으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안성시 공도를 중심으로 보면은 모든 그 주거 밀집 단지에서 38번 국도변으로 차량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안성시 자체가. 안성시 38번 국도가 중심 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 뭐냐면 그 국도 같은 경우 우리 지방배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면과 면을 연결하는 뭐 읍하고 면을 연결하는 이런 도로들을 좀 신설하거나 확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국도를 계속 뭐 계획에 넣겠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좀 우스꽝스러워요. 위에서 볼 때 안성시 미미한 동네예요. 우리 저도 공도에 살지만 38번 국도 밀린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욕할 수 있어요. 밀린다는 거? 어떤 기준을 두고? 출퇴근 시만 밀리는 거 평상시에는 원활합니다. 그것 보고 밀린데 못 살겠대요. 여러분 차 타고 서울 시내 가봤잖아요. 시내 들어가면 1시간 걸려요. 그런 데가 더 급합니까? 출퇴근 시만 밀린 데만 급합니까? 그럼 우리가 당연히 우선시에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성시가 정말 이게 국도면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하는 것인지, 안 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지, 이런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지방도 이야기입니다. 뭐 지방도에 대한 지금 현재 지금 확포장에서 지금 논란도 많고, 너무 안성시가 이거 그냥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뭐 권한이 없습니다. 뭐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좀 미온적이에요. 시장이나 특히 부시장, 제가 지난번 일하는다고 뭐 저 업무 준비 쓰는 것에도 지적됐지만은, 선생님 선출직 광역 의원들 우리 훌륭한 자산이 많아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우리 고급 공무원도 파견 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양반들을 잘 활용을 해야지 뭐가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공도 양성과 관련해서도 좀 뭐 과장님 현장 나가서 보셨겠지만 주민들의 의견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되는 것인지, 보상은 언제 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고 일부 해당 사항만 알고요. 그러면 이게 올해 영농기가 들어왔는데 농사를 지할 것이 만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확인해서 좀 공지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연관돼서 우리가 지금 302 지방도로 문제가 나오고, 원곡, 대덕간 도로 문제가 나와요. 여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계도 보니까 10.5m, 물론 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도나 도로 내는 부분에서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인도가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인도가 있으면 인도 관리도 안 되고요. 풀도 않고 걸어다니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용인 남사도, 이동면 저수지에서 밑으로 가는 거. 거기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거기는 인도가 없어요. 일부 마을이 있는, 인가에 있는 부분만 인도를 했고, 나머지는 농기계, 그다음에 자전거 이런 거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선만 그어줬어요. 그럼 관리도 편하고, 돈도 덜게 들고, 주민들도 편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대부분이 우리 농촌지이기 때문에 우리 농기계 다녀야 돼요. 그럼 농기계는 다닐 수 없는 도로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거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뭔가 우리가 지금 좀 자기 진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도시계획도 내서 시설결정해서 내면 그만이고, 또 여기 왜 인도가 없어? 인도 내달라고 해서 다들 이런 사업들을 좀 우리가 좀 고민 좀 해야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고성산 지민도 확포정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음에 할 때 우리가 공도 양성관이 확장되는 거 모르고 공사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준공 자체를 못하고 이번에 물어보니까 공도 양성관으로 보상 문제가 걸려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안성시가 너무나 사업을 빨리 결정하고 너무 관주도로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안성시 도로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성시가 자기 진단을 제대로 좀 해보고 그게 안성시에 맞는 도로, 또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더군다나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는 우리가 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도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공도에서 운봉하는 도로 302번 지방도로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7곡 물류 단지까지는 지금 4차선, 6차선이 와 있고 그 이후부터는 좀 민원이 많잖아요. 위험하고. 거기 도로 이미 사유지 몇 필지를 제외하고는 다 보상 다 나가고 소유권도 경기도로 다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경기도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 이전에 거기서 바로 또 지금 대도 지금 한 도로를 연결해놨어요. 그러면 이 도로가 나면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 사업할 때 뭔가 좀 고민 좀 하고, 제가 이 도로 날 때도 이상하다 몇 번 제가 회의 때도 얘기했어요. 분간 뭐 작전을 했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를 반드시 내버리죠. 꼬불꼬불 내버려. 이왕이 길랬는데 반드시해서 좀 내버려야지. 뭐 그래서 지난번에 도면도 달라고 봤지만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38 국도가 뭐 23번 국지도가 지금 뭐 밀린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감남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늦었으면 늦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맨날 이것 가지고 뭐 선거 때마다 우려먹고 이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안성시 정말
제가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진급을 해야 되고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 퇴출시켜야 됩니다. 예? 인사권자가 시키는 것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이 기존 풍토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뭐 국도, 국지도, 지방도, 그리고 시도 등등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자기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꼭 당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준기 도로시설 과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